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무서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동네꼬마님.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또 친절하게 이렇게 전화를 다 받아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돌비라고 네? 합니다. 예.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해주십시오, 돌비님. 그러면 잠시 저기 나가서 네. 빠따를 좀 가지고 와도 될까요? 이제 좀 마음이 제가 가볍습니다.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맞다가 갑자기 머리 쓰다듬어 주면은 내가 오늘 가는 그날인가 싶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쉽지 않죠. 네. 차라리, 빠따 얘기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니 좋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잘 계셨어요, 돌비님. 아니, 근데, 굉장히 이제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 게, 매주 오셨었지만, 한참 안 오신 것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몇몇 이제 생방송 안 보시는 분들은. 집에 네. 소파 밑에 들어간 양말 한 짝은 항상 있었지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존재죠, 뭐. 그렇습니다. 리모컨 같은 예. 존재, 리모컨 어디 갔어? 이런 거. 그러면. 네. 근데 잘 찾아보면 어딘가엔 박혀 있어. 아니, 항상 계셨는데, 안 오신 그러니까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다 한번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은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오랜만에 동네꼬마님이 하시던 장르보다는 좀 다른 장르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7년도가 벌써 한 8년 전이더라고요. 오, 지났죠, 시간이 많이. 엊그제 같은데 17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이 당시에 40대 후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하기 편안하게 똘비는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을 편안하게 할게요. 그분한테 양해는 이제 구했으니까. 똘비가 이제 40대 후반이면 나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조금 빨리 했어요. 그래서 아래로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첫째는 군대에 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20살이 돼가지고 이제 술 먹고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냐. 자동차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런데 영업사원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베테랑이었고, 2017년도 그 당시에 40대 후반에 영업사원이 오랫동안 영업을 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괜찮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영업사원이 참 돈을 잘 벌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때 이분이 제대로 꿀을 빨았던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돈이 좀 풍족하게 있었어요, 상당히. 그리고 와이프도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이 젊었을 때는 좀 좋은 차, 그 다음에 시내에서, 도시에서 좀 좋은 아파트, 이런 거를 좀 찾아다니게 됐는데, 이제 내일 모레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뭔가 이 대자연이 숨쉬는 이런 곳에도 조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래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직장은 도시에 있고, 모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인프라가 도시에 잘 갖춰져 있잖아요. 이거를 포기하고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이 나이에 시골로 들어가기엔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이럴 때 모든 거를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별장입니다. 별장. 나는 도시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주말에 아니면은 평일 저녁이라도 떠나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가서 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내 소유의 집, 이런 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어느 날 좀 하게 됐대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실행에 못 옮겼고, 조금 그렇게 어야머야 시간이 좀 흘러가는데, 자기가 차량을 판매했던 분이 부동산 개발업을 한다는 거를 조금 차량 판매하고 나서 몇 달 있다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일을 하고 계셨구나. 개인으로 움직이시지만 괜찮은 부지를 본인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아니면 상가를 해서 올리고,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분 이제 AS 때문에 얼굴 본 김에 좀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고객하고 맨날 만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차를 팔았어도 이런저런 얘기를 막 일부러 하거든요. 선생님, 이게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군요. 안 그래도 별장을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조금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뭐 얘기를 쭉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얘기를 쭉 듣더니 똘부장 그쪽에 관심이 있었구나. 요즘은 똘부장 열심히 살았고 돈 많이 벌잖아. 그러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뿐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별장을 막 사.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뽐뿌질을 하더래요. 일단은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정보를 얻고 집에 와서 와이프랑도 얘기를 했대요. 야, 오늘 내가 고객을 만났는데 그 고객이 부동산 개발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진 않더라. 시골이라서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도 그니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계속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가지고 고객한테 다시 전화를 했대요. 저 사장님, 저 똘부장인데요. 혹시 여기서 차 타고 뭐 한 30-40분 거리 내에 괜찮은 별장 자리들이 있을까요? 혹시 조금 개발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얘기를 쭉 듣더니 안 그래도 지금 한 80%, 90% 완성된 곳이 하나가 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서울은 아닙니다. 여기가 지방에서 그래도 도시에서 뭐 아파트가 시골만큼 싸진 않잖아요. 전부 다 막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 얘기를 들어봤더니 생각보다 싸더래요. 부지에다가 뭐에다 다 해가지고 2억 중반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싸다고는 볼 수 없었지만 2억 중반이면 한번 달라 들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그 개발하신 분이 또 이제 그 뽐뿌질을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가 뭐 극비의 정보인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옆에 뭐 도로가 뚫리면서 어쩌고저쩌고 그거 있잖아요. 우리 부동산. 예. 막 이제 얘기를 하길래 이거는 부동산 투자용으로도 좋고 하길래 일단은 가서 한번 보고 싶다 얘기를 하니까는 알았다고. 그러면은 내일 오전에 서로 만나자. 네. 그래가지고 다음날 오전에 만나서 이동을 했대요. 이 별장의 위치가 어디냐? 도심 한복판에서 가면은 한 45분, 50분 걸린대요. 도심이 밀리니까. 그런데 도심 외곽에서 출발을 해서 가면은 진짜로 한 30분이면 가는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엄청 멀다라고는 안 느껴졌고 딱 괜찮다 이렇게 느껴졌고요. 별장이라고 어디 막 진짜로 산속에 이런 건 별장이 아니고 딱 그냥 도로가 있고 도로를 타고 가다가 그냥 우측으로 살짝 빠지는 길이 있어서 빠져서 한 20m 들어가면은 진짜 뜬금없이 집이 한 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막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봤대요. 보니까 마당도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대지 면적이 꽤나 컸답니다. 대지 면적이 한 200평 됐대요. 상당히 크죠. 대지 면적도 상당히 크고 이거 뭐 잔디를 앞에 다 까는 거냐? 그때 잔디도 깔고 뒤에는 자갈로 다 그 심하게 해주고 이런 단어 써도 되죠. 아이고 괜찮아요. 언제든지 편하게 상스럽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다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해주고 집도 기존에 있었던 건물 다 허물었고 뭐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안전 문제 때문에 새로 올리고 있고 이 가격에는 원래 못 준다. 그런데 똘부장이니까 준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다 그 짓고 있는 별장을 보는데 머릿속에 그 상상이 되더래요. 저 잔디밭 옆에 그릴 하나 놓고 숯불을 피우고 삼겹살을 굽고 아들내미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이제 쫙 그려지더래요. 보자마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좋다고 제가 와이프랑 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하고 바로 그날 오후에 와이프를 데리고 한 번 더 온 거예요. 거기를. 와이프랑 딱 오니까 와이프도 여기 괜찮다. 그렇게 너무 외지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게 근처에 민가가 없었어요. 그렇게 가까운 곳에 마을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시들무에서 여러 번 정말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근처에 좀 큰 마을이 있으면 텃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별장에서 좀 먹고 자고 생활하기가 조금 힘든데 가까운 곳에 뭐가 없으니까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접근성도 좋고 이쁘고 너무 좋아서 와이프랑 조금 더 고민을 한 후에 구매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거기를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싹 돈 치르고 거기에 집기들도 넣고 처음으로 딱 들어가서 아들은 군대에 있었으니까 둘째는 딸이었는데 딸하고 셋이서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머릿속에 그렸던 삼겹살을 구워서 먹고 놀고 하는데 진짜로 너무 좋더래요. 그냥 주말엔 여기서 놀고 평일엔 가서 일하고 그래 내가 이런 삶을 위해서 돈을 내가 벌었지 하면서 한 3-4개월 너무 즐겁게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별장을 이제 갖게 되니까 매번 주말마다 모든 가족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똘비 본인도 친구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지인들을 초청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야, 너 이번 주말에 뭐 하냐? 나 별장 있는데 가서 술이나 온팡지게 먹고 거기서 자라. 친구들을 자랑도 할 겸 놀 겸 이제 데리고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와이프랑 딸이랑은 그 도시에 있는 집에서 주말에 있고. 그래서 한 번은 들어가서 그렇게 놀고 있는데 친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을 먹다가. 본인까지 총 3명이 있었는데 한 새벽 1시, 2시 됐나? 야, 뭐 이렇게 개가 짖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개를 안 키우는데? 그러니까는 야, 개 소리 안 들려? 막 그러더래요. 친구 한 명이. 그러니까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아니? 야, 너 들려? 그러니까 다른 친구 한 명이 아니?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뭔 개소리가 들린다고 하냐? 뭔 개소리야?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아닌데?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막 둘러보면서 개들이 미친 듯이 짖는데 이거 한두 마리가 아닌데? 하면서 막 좌우를 살피더래요. 근데 이제 똘비랑 나머지 친구 한 명이랑은 아이고 저놈이 술이 좀 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얌마 들어가서 빨리 잠이나 자라 이 새끼야. 아이고 뭔 술을 환청이 들리냐 넌 술을 먹으면 하면서 이제 막 쿠사리를 주니까 아닌데 내가 진짜 이상하냐? 니들은 안 들려? 계속 술을 먹다가 여러 번 그러다가 이제 새벽 3시쯤 이제 잤대요. 똘비는 똘비방에서 잤고 나머지 친구 2명은 그 지인들 오면은 재우려고 방 하나를 조금 꾸며놓은 데가 있어서 거기서 재웠는데 술도 많이 먹었고 예. 쿨쿨 자고 있었대요. 자는데 갑자기 야 똘비야 하고 막 그 친구 한 명이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그래서 자다 말고 눈을 떠보니까 동도 텄고 아침이더래요. 황급하게 거실로 나갔대. 야 왜 그래 임마 왜 뭐 무슨 일이야 임마 하고 나가니까 친구가 막 떨고 있더래요. 한 명이 야 이거 어떻게 야 똘비야 이거 어떻게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말을 해 병나 그러니까는 그 방을 쳐다보면서 막 그러고 서 있더래요. 그래서 방을 똘비가 들여다 보니까 그 방에 책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친구 한 명이 책상, 그러니까는 우리가 절하는 자세 있지 않습니까? 절하는 자세로 머리를 책상 그 밑에 발 넣는 공간에 박아놓고 웅크려갖고 가만히 있더래요. 예. 야 왜? 그러니까는 친구가 이제 막 덜덜덜덜 떨면서 저 새끼가 안 움직여 임마. 야 가서 네가 흔들어봐. 야 이거 일 난 거 같아.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야? 가가지고 야 개똥아 하면서 딱 흔드는데 손을 딱 대면서 느꼈대요. 싸늘하다. 얘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흔들려고 손을 딱 대자마자 바로 느껴지더래요. 온기가 아예 가신 건 아닌데 본인도 딱 손을 대자마자 손을 딱 대면서 그랬대요. 야 이거 하면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야! 몇 번 더 불렀는데 꿈쩍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19 불렀죠. 결국 119가 와서 확인은 했지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대요. 경찰도 오고 이렇게 되면 좀 일이 커진답니다. 근데 조사도 받았고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어떠한 이렇게 싸움이 있었다든지 이런 흔적이 전혀 없었고 심장마비 결론이 났대요. 그래서 다들 뭐 처벌을 받는다든가 이런 건 없었고 어찌 됐건 큰 일을 치른 거지 않습니까? 내가 큰맘 먹고 산 별장에서 그것도 이렇게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람이 죽어 나간 거잖아요. 그 방에서 엄청 찝찝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다시 내놔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었고 한동안 그 별장을 안 갔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고 반년 정도 시간이 더 흘렀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 우리 주변에 정말 흔치는 않아도 네. 아예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들모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무서워 보이지 사실 이게 영적이고 두려울 만한 그러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씩 잊혀지더래요. 그리고 딸내미도 친구들하고 한 번씩 가서 놀고 자고 하는데 뭐 딸도 이상 증상도 없었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래서 가끔 이제 가족들하고 가서 놀고 다시 그냥 그 집에서 재밌게 주말이면 아니면 한 번씩 가서 생활을 하는데 본인도 솔직히 들리긴 시작하더래요. 어느 순간부터 개가 짖더랍니다. 개가 짖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시골에 가면은 개 키우는 집이 많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근처에 다른 큰 마을이 없어요. 어디서 이렇게 사람이 집에서 키우는 개가 짖는 게 들릴 만한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개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왕왕 짖는 애도 있었고
우리 그 개들이 낑낑거리는 거 있잖아요. 낑낑거리면서 낑낑거리는 소리도 막 들리고 한두 마리가 아니더래요, 이 소리가. 아니, 들개들인가? 들개면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건데. 그래서 후라시 들고 몇 번 나가보고, 왜냐면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막 확인을 해보는데 개는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괜히 내 친구도 개 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나도 이 소리가 들리는데 괜히 좀 오싹하니? 좀 그런 기분이 들었지만 실제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개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여기에 있으면서 두 번째 여름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저번 여름 때는 몰랐대요. 근데 이번 여름 때는 여름이 조금 무르익고 하니까 오랜만에 주말에 이제 딱 들어가서 노는데 개소리도 살살 들리는 것 같은데 되게 특이한 증상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뭐였냐? 뒷뜰에 거기가 자갈로 이렇게 바닥이 다 마무리가 되어 있었는데 예. 자갈 쪽을 이렇게 보는데 저기는 옆에 뭐 큰 아름드리 나무라든가 아니면은 햇빛 각도상 지금 건물이 가릴 각도가 아닌데 뒤에 한 가운데만 그늘이 져 있더래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딱 네모났대요. 네모나게 그냥 그늘이 딱 져 있고 이 그늘 사방으로는 햇빛이 잘 비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가운데만 그늘이 있을 수가 있지? 너무 신기했대요. 그래서 쓰리바를 신고 걸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너무 특이한 걸 봤대요, 본인이. 이게 그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로 수만 마리의 파리가 딱 그 네모 라인에 진짜 빽빽하게 앉아있더래요, 파리가. 파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림자로 보이더래요, 멀리서 보니까. 그래서 뭔 파리가 여기 이렇게 있나, 어디 알깠나 막 보는데 그럴 만한 것도 없고 그 F킬러 가져다가 네. 막 뿌렸대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막 파리가 우엉 하면서 이제 막 날아다니더래요. 거기다 F킬러를 미친 듯이 뿌리는데 예. 이해가 안 되더래요. 왜냐, 파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만한 곳이면 악취가 나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근데 아무 냄새도 안 났대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파리가 여기에만 진짜 미친 듯이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예. F킬러 갖고 있는 거 거기다 다 뿌렸대요. 막 다 뿌리고 막 바닥에다 코를 박고 킁킁 냄새도 맡아보고 하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나고. 이거 시골이라서 그런지 뭔 파리가 진짜 많네, 이거. 근데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있나. 그러면서도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대요. 뭘까? 그렇게 매일 사는 건 아니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면은 파리가 거기에 있는 거를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더 목격을 했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멍멍이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게 자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래요. 딸도 안 들린다. 와이프도 안 들린다. 근데 본인 귀에는 개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게. 그런데 이 개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커진다기보다 선명하게 들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나? 내 친구도 이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고 했는데 나도 뭐 혹시 이게 심장마비 같은 게 오려고 하면 막 이런 증상이 있나? 인터넷도 찾아보고 막 해봤는데 뭐 개소리하고 심장마비하고는 연관관계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아들이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어서 오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이제 와 좋다. 너는 이 자식아 왜 별장을 처음 와보냐. 그러니까 휴가를 나오면은 좀 집 좀 와라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휴가를 나와도 집을 안 오는 거예요, 논이라고. 아들도 이제 처음으로 별장 왔고 이제 신나게 거기서 고기도 굽고 놀고 하는데 네. 그날 밤에 아들이 술을 좀 먹다가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이 근처에 마을 있어요?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마을이 있긴 한데 상당히 좀 떨어져 있어. 왜? 물어봤더니 개소리가 엄청 들려. 그러더래요. 야, 개소리 들려? 그랬더니 아들이 예. 아빠 안 들려요? 그러니까 똘비가 나도 들려. 근데 네 엄마랑 네 동생은 안 들린대. 그러니까 다들 귓밥을 안 팠나? 이게 어떻게 안 들릴 수가 있지? 그러더래요. 야, 너도 들리지? 여러 마리가 막 짖고 낑낑거리는 소리 들리지? 그러니까 아들도 예. 어딨어요? 이 근처에 아빠 개 키워요?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니야, 근처 개 뭐 없어.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특이하다 아빠. 들개인가? 내가 뭐 군부대 있으면서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별다르게 해답이 될 수는 없었고, 그렇게 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집 주변도 좀 저녁에 보고 했는데 당연히 멍멍이는 한 마리도 없었고, 오랜만에 아들하고 술 많이 먹고 잠자리에 들었대요. 쿨쿨 자는데 이번에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래요. 깍 하고. 그래서 뭐야 하고 나가봤대요. 그랬더니만
딸이 비명을 지른 거예요. 뭐냐 하고 봤더니 아 오빠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아들이 자고 있는 방을 이렇게 봤대요. 문이 열려 있어서. 그랬더니 아들이 개처럼 기고 있더래요. 이렇게 우리가 절하는 자세 비슷하게 개처럼 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면서 벽에다가 머리를 쿵 박고 돌아서서 이쪽으로 가다 머리를 쿵 박고 막 그러고 다니고 있더래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 모습을 보는데 두려움이 너무 몰려오더래요. 왜냐? 죽은 친구가 저렇게 있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죽은 친구가 책상 밑에 머리를 박고 저 자세로 있었거든요. 마치 개처럼.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자세하고 똑같다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아들이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가지고 아들을 힘으로 잡고 들어버렸대요. 일어나라고. 거의 멱살을 잡고. 그러니까 아들이 들고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얼굴이랑 눈동자랑 보이는데 애가 눈이 뒤집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있는 힘껏 뺨을 쳐 올렸대요. 정신 차려 이 새끼 하면서 뺨을 찰싹 때렸대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한 10대를 넘게 그렇게 때리니까 아들이 눈이 돌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아빠 왜 그래요? 그러더래요. 뺨을 부여잡고 야 이 새끼야 너 왜 그래? 너 왜 기고 있어 바닥을 새끼야? 그러니까는 아빠 나 자다가 이게 아빠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근데 막 여동생은 뒤에서 울고 있고 엄마도 뒤에서 막 발 동동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아들도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아빠 이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는 너 뭐 꿈꿨니? 너 뭐 군대에서 너 힘든 일 있었어?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아빠 난 군대가 체질에 맞아. 아닌데 왜 근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 몽유병 있다 아들. 너 좀 조심해야겠다. 군대에서도 선임이나 후임들이나 뭐 그런 얘기 안 하대?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더래요 아들이. 너 일로 와라. 아빠랑 같이 자자. 해서 그날은 다 큰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잤대요. 아침에 동이 트고 아들은 또 친구들하고 약속 있다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자기는 부대 복귀하고 얼마 안 있으면 저녁 하니까 아빠 저녁이나 한번 봅시다. 그리고 가더래요. 아무 일도 없단 듯이. 근데 와이프도 그 다음에 딸도 여기는 못 오겠다. 별장은 진짜 별장은 못 오겠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똘비도 비슷했대요. 나도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알았다. 별장은 내놓도록 하자. 그렇게 가족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부동산 개발업을 하시는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대요. 예. 사장님 뭐 잘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똘부장 어쩐 일이냐고. 사장님 다름이 아니었고 집을 좀 내놓으려고 합니다. 혹시 뭐 주변에 구매하실 분 있습니까? 이거 부동산에다 내놓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나도 한번 찾아는 보는데 왜? 뭐 요즘 금전적으로 좀 힘들어?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있었던 일을 그냥 얘기를 했대요. 아들이 조금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친구가 거기서 그렇게 죽은 것도 있고 아들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조금 별장으로 쓰기가 겁이 좀 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려고요. 조금 알아봐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고 부동산 업자 몇 명하고도 더 전화를 했대요. 그렇게 집을 좀 싸게 내놓고 있는데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변에 딱히 큰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는 이 집을 덤퍽 사겠다는 사람이 잘 안 나타나더래요. 뭐 그런가 보다. 기다리면 나오겠지. 일단은 안 간다. 그러고 도시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래요. 한 2달까지는 아니고 한 달 좀 넘게 흘렀는데 이 집을 가지고 와이프랑 좀 부부싸움을 크게 했대요.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너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상한 그런 턱, 이상한 귀신 붙은 턱 이런데 사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위험하게 만드냐.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무슨 그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귀신 붙은 터가 세상에 어딨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누가 그런 개소리를 하대. 그러니까는 뭐 내 친구 미영이가 뭐 그쪽에 대해서 잘 아는데 사람이 살면 안 되는 터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야 이 사람아 그 터가 뭐 그냥 산을 깎아서 만든 터냐고. 원래 거기서 장사도 하고 사람도 살았었고 쭉 사람이 살던 터라고. 근데 그 터가 뭐 어때서 그냐고.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가 뭔가 그냥 뭐 사대가 안 맞는가 보지.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뭐라고냐. 근데 와이프도 이제 빡칠만한 게 와이프 돈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 집에. 돈을 까먹으니까 와이프도 짜증난다 이거예요.
부부싸움을 좀 종종 하다가 하루는 아이고 그냥 뚜껑이 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젓가락만이 신이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예. 나와가지고 그냥 갈 데가 없어가지고 차에서 자다가 아유 친구네 가서 놀까 어쩔까 하다가 아이씨 귀신 같은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냥 본인도 뭔가 호승심 같은 거 이끌려가지고 그냥 별장으로 갔대요. 그냥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내가 뭐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하고 별장으로 가가지고 막상 딱 들어가니까 오랜만에 오니까 먼지도 좀 있고 집에 사람이 거주를 안 하니까 한기도 좀 돌고 괜히 아유 갈 데 없으니까 괜히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아유 몰라 앉아서 TV나 일단 보자.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는데 핸드폰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와이프더래요. 그래서 왜? 받으니까 어디냐고. 알아서 뭐하게. 아유 들어오라고. 나 집에 들어왔어. 그러니까는 뭔 집에 들어왔냐고. 내 집에 들어왔다고. 당신이 그렇게 귀신 붙었네 어쩌네 노래 부르는 별장이라고. 나 여기 귀신 없는데? 당신 그런 말 하지 마. 그래 외지고 그러는데 내가 별장 먼저 노래 불러서 당신 돈 까먹은 건 이해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은 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끊어 하고 이제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아이고 소주 한 잔 먹을까 하면서 혼자 소주 먹고 이렇게 TV 보고 있다가 그냥 소파에서 잠들었대요. 싹 잠들어가지고 쿨쿨 자는데 개소리에 깼대요. 개소리가 정말 선명하게 들리는데 이 집에서 혼자 자는 건 처음이거든요. 별장에서. 잠에서 이렇게 문득 깨가지고 개소리를 듣는데 혼자 있으니까 정말 선명하게 들리더래요. 개소리가.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바깥에서 짖는 게 아니구나 걔가.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였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뭐야 하고 화장실도 열어보고 부엌도 가보고 방에도 들어가보고 하는데 어느 곳에 가든 개소리가 좀 나더래요. 특히 그 세탁기를 놓은 그러니까 뒷뜰에 연결되는 그쪽에 가면은 더 소리가 좀 선명하게 들리고 이거 뭔가 조금 귀신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사람을 홀리는 그런 기운이 있는 터 이런 거이긴 하구나. 괜히 조금 느낌이 쎄하네.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친구 생각도 좀 나고 죽은 친구. 나가자. 안 되겠다. 곧 있으면 동틀 시간이니까 나가자. 그래서 그냥 차 가지고 나왔대요. 예. 혼자서 생각을 이제 계속 한 거예요. 뭔가 그냥 사람이 좀 홀리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터야. 뭐 귀신 같은 건 없어 하면서 이제 도시까지 나온 거예요. 도시까지 나와가지고 한쪽에 차를 대고 아이고 한숨 쉬면서 이제 창문 내리고 담배 한 입에 탁 무는데 본인이 이제 그때 깨닫게 된 거죠. 내가 극도로 지금 공포를 참고 왔구나. 네. 뭘 보고 알았냐? 가로등에 비친 본인의 팔이 보이더랍니다. 팔에 소름이 다 돋아있더래요. 촘촘하게. 내가 애써서 지금 공포심을 누르고 거기서 자고 지금 여기까지 운전해서 왔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진짜로 애기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무서웠을까? 저 집은 진짜 무엇이 있는 것일까? 몇 시간 있다 출근해서 지인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그래서 출근해서 회의 끝나고 담배 피면서 직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무당이라도 되다가 한번 보여줘라 집을. 왜 그러냐면 네가 집을 파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네가 말하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너 따라온 거면 그 집 팔고 다른 데 있어도 그거 말짱 황 아니냐. 그런 거는 한 번쯤 뭐 미신이지만 확인해봐서 나쁠 건 없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듣고 보니까 그러더래요. 그 집을 팔고 만약에 내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는데도 개소리가 들리면 이건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한번 당집을 가보자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평상시에 당집을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똘비가. 철학과는 좀 다녔대요. 이제 아무래도 직업이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철학과는 다녔는데 신점 이런 곳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조금 물어물어 소개를 받아가지고 몇 군데를 가봤답니다. 근데 당집에서는 다들 뭐 얘기를 하더래요. 구다라고. 다 똑같이 얘기하더래요. 구대야 된다고. 너 들어오는데 안 그래도 개비린내가 난다는 둥. 네 머리 위에 지금 개 한 마리가 앉아있다는 둥.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무당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느꼈을 때 이 사람들은 진짜로 무당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 본인이 개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그 단어들이 개 한 마리를 가지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개 한 마리가 네 머리 위에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똘비가 들었던 거, 똘비 아들이 들었던 거, 그리고 죽은 친구가 들었던 건
멍멍이 한 마리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최소한 수십 마리. 얘네가 한 번에 낑낑거리고 있고 막 짖고 있고 이 소리였어요. 예. 근데 이 무당이 만약에 진짜 영적인 무엇인가를 봤다면, 야, 진짜로 개가 진짜 개같이 많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들 멍멍이 한 마리 정도만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똘비 입장에서 아, 이 사람들은 찐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굿은 됐다, 부적이나 하나 정도 자기가 좀 샀고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마무리를 지었대요. 이 무당들이 뭐 집까지는 안 따라왔네 어쩌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시간이 좀 이제 흘러서 아들이 우리 전역하기 전에 휴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휴가 끝나고 들어가서 이제 충성하고 전역하면 되는 거 쫙 붙여가지고 길게 휴가를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놈이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하더니 집에 온 거예요. 돈 떨어져갖고 마지막으로 돈 좀 몽땅 타서 전역하고 서울에서 좀 놀다가 집에 오려고 아들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아들이 아빠 나 그 별장 내일 친구 오는데 친구랑 별장에 가서 잘게 그러더래요. 야마 안 돼. 너 임마 그때 거기 막 기어다니고 안 돼. 너 안 돼. 그러지 마. 그러니까 아들이 아 아빠 뭐 그런 게 어딨어. 아 나 군부대 가고 안 그래도 내가 다 얘기했는데 나 한 번도 나 그런 적이 없거든 아빠. 아 그날 내가 좀 피곤했나 봐. 술 먹고 진짜 개가 됐나 봐. 아빠 나 차 좀 주고 나 그냥 친구들 오면은 거기 좀 잘게. 전역한 선임들 놀러 오기로 했단 말이야. 거기서 먹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예. 선임들이 온다고 하잖아요. 아 여기서 안 된다고 해봤자 초대까지 다 해놨는데 야 아들아 그러면 그래 네 선임들 오고 네 그 친구들이지 친구들 다 와서 노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진짜 네가 불편하겠지만 그러면 아빠도 좀 가 있어야겠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 아빠가 거기 뭐하러 끼냐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대신에 아빠가 발렌타인 하나 깎게. 어때? 어차피 하루 노는 거잖아. 아빠가 고기도 사주고 발렌타인도 니네 야 이거 발렌타인 이거 비싼 걸로 깎게. 어때? 아빠가 불안해서 그래. 그때 너 눈 뒤집어 까고 너 내 아들이잖아. 걱정돼.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막 그 소리 때문에 막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안 했대요 굳이. 그러니까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알았다고. 대신 용돈 많이 주라고. 막 또 본인한테 이제 딜을 하더래요. 그래서 약간 아들 바보 딸 바보거든요 이분이. 알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진짜로 선임, 그러니까 전역을 한 선임이죠. 왔대요 2명이. 오. 그래서 똘비가 운전을 하고 아들 타고 이제 그 온 손님 2명 태워가지고 뭐 장도 보고 해가지고 별장을 들어갔대요. 남자만 4명이 이 양기 가득한 사람 데리고 들어가니까 좀 무섭거나 이런 거는 없었대요. 거기서 이제 다 고기 구워 먹고 놀고 하는데 전역한 선임 중에 한 명이 아버님 글더래요. 그래서 얘기해. 그러니까는 여기는 뭐 누구한테 구매하신 거예요?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 아시는 분 그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 있어가지고 그분 통해서 샀지. 그러니까 아유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 정도면 진짜 비쌀 것 같다. 진짜 좋다. 막 글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안 비싸. 그냥 뭐 곧 팔려고 놔둬봤자 이거 뭐 관리하기도 힘들고 곧 팔려고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 그러시구나. 저 아버님 저기 저 아는 지인 한 명만 더 불러도 됩니까?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를 어떻게 들어와? 그러니까는 그 제 지인은 차가 있어요. 글더래요. 그래. 오라 그래. 놀자 같이 놀자.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한쪽 가서 이제 막 통화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같이 막 그 발렌타인도 먹고 놀고 그리고 한참 한 3시간 이상이 흘렀대요. 시간이. 근데 3시간 이상이 흘렀는데도 오기로 한 지인은 뭐 도착을 안 한 상황이었고 한참 술도 먹었고 밤도 좀 깊었고 똘비가 좀 피곤해가지고 니들 좀 놀아라. 난 먼저 가서 잘난다. 아이고 술을 좀 많이 먹었네 하는데 자동차 헤드램프가 쫙 들어오는 게 보이더래요. 오. 네가 말한 지인이야?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이 시간에 용케 여기까지 잘 찾아왔네 하면서 인사는 해주고 들어가려고 빠지려고. 근데 그 차에서 여자가 내리더래요. 근데 나이가 좀 있는 여자가 내리더래요. 네 지인이야? 그러니까는 그 아들 친구라고 할게요. 그냥 아들 친구가 아니요 저 어머니세요. 글더래요. 엄마가 여길 왜 오셨을까? 그러니까는 저기 얘기 들었다고. 근데 진짜 개소리 들리네요. 글더래요. 니들 개소리가 들렸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 왜 그랬냐? 얘네들하고 여기서 지금 발렌타인 까고 놀고 하고 있을 때도 똘비는 개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말을 꺼내진 않고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들한테 얘기를 듣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나 거기 있었는데 개소리 들렸다 이러면서. 근데 개소리가 들렸고 실제로 이 녀석이 뭔진 모르겠지만 자기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가 무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뭔가 조금 그 끼가 있는 거예요, 신기가. 엄마가 쓱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우리 무당 하면은 막 들어올 때 막 옷이 무복이고 막 얼굴은 싸납게 생기고 그건 아니었대요. 그냥 평범한 트레이닝복 입고 오셨대요. 트레이닝복. 그냥 쓱 들어오시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저 제 아들 그 친구 녀석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얼떨결에 인사를 하니까는 쓱 둘러보더래요. 좌우를 막 둘러보더니 아이고 아버님 어쩌자고 이런 곳에 계세요? 글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개가 정말 많네요. 그러더래요. 이제 이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들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들리기도 하고 다 잘 보이죠. 글더래요.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개들이 어디 있어요? 보이신다며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털을 꽉 채우고 있대요. 마당에도 집에도 특히 저기 집 뒤뜰 쪽에 그쪽에 가가지고 정말 많이 있다고. 그렇습니까? 근데 왜 이게 딸이나 우리 와이프는 소리가 안 들린대요. 얘기를 하니까 글쎄 내가 그것까지는 지금 막 와서 잘 모르겠고 아이고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지 말아요. 글더래요. 예. 근데 술도 먹었고 어떡해. 이미 술까지 먹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제 차 타고 나가시죠. 글더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짐을 좀 챙긴다고 짐을 좀 주섬주섬 챙기는데 그 아들도 본인도 이런 건 예측을 못했었나 봐요. 아들도. 그래가지고 형 뭐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는 아니 있어봐야 이거 너무 심각해서 내가 엄마 불렀다고. 근데 야 이렇게 왔는데 무당 부른다고 누가 좋아하겠냐. 근데 이거 사람 죽어. 진짜 사람 죽는 터야 이거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그 소리가 쓱 들리는데 진짜 사람이 죽었었잖아요. 이게 뭘까 하는데 이제 그 무당분이 차에 가서 잠깐만 계시라고 그러더니 불이랑 다 꺼져 있는 집을 혼자 들어가시더래요. 그리고 뭐 무구나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들어가시더래요. 그러더니 한 10분 정도 있다 나오시더래요. 그리고 차 시동을 걸고 조금 가다가 한쪽에 세워놓고 내려서 담배를 한 대 태우시더래요. 무당분이. 예. 그러니까 똘비도 내려가지고 이제 같이 담배 한 대 피면서 얘기를 했대요. 원래 처음에 뵀을 때는 뭐 어머님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직업이 좀 무당이고 이러다 보니 선생님이라고 호칭이 나오더래요. 아하, 네. 선생님 저 들어가서 보시니까 좀 뭐가 있던가요? 그러니까는 이거 집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셨죠? 글더래요. 그래서 저 뭐 고객입니다. 제가 차를 파는 사람인데요. 제 고객이 부동산 개발업 이런 걸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왜요? 무슨 좀 그게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알았을 것 같은데 글더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터가 말이에요. 여기가 원래 사람이 살면 안 되고 이런 터는 아니에요. 글더래요. 근데요? 워낙에 원한이 많이 맺힌 터네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원한이 많이 맺힌 터네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를 개발하신 분이면은 아마 이거 땅 파고 뭐 하고 하면서 못해도 사람 한둘은 죽었거나 다쳤을 건데 그리고 몰랐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한번 좀 알아보시고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저 안에 있는 집이고 나발이고 뭐 챙길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다가 중고로 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저거는 다 폐기 처분하시고요.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저 땅 누군가한테 팔 때는 반드시 얘기를 하고 파셔야 됩니다. 이런 터다 이야기를 하고 파셔야 후일에 멀쩡합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알았다고. 나 그럼 뭐 귀신 붙고 그런 거냐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만 하십시오.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만 말을 해주더래요. 더 이상은 자기도 뭐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 집을 판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조금 따질 수는 없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했답니다. 저기 다름이 아니고 내가 너무 좀 헛것도 보이고 그래서 좀 무당을 좀 보여줬더니 이 집이 저하고는 좀 안 맞는데요. 혹시 집에 뭐가 있었습니까?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어떤 무당이 그러던가요? 글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뭐 저도 소개받아서 온 무당인데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내가 진짜 용한 무당 하나 소개해 주려니까 그 무당하고 같이 한번 가보라고.
그 무당이 만약에 맞다고 하면은 진짜 거기에 뭐가 있는 거고, 아니다고 하면은 진짜 아닌 거니까 그 무당이랑 가보라고. 내가 땅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공동묘지터부터 내가 안 파본 데가 없다고. 내가 소개해주려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아유, 이렇게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을 만났대요. 근데 그 무당도 여자였답니다. 나이가 생각보다 조금 젊어 보였대요. 한 30대 초반에서 중반? 본인은 좀 나이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만나서 거기를 들어가고 막 뭐 하고 하는데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살고 싶냐?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대요? 얘기를 하니까는 군말하지 말고 최소한 1년은, 아무리 무서워도 1년은 너 여기서 먹고 자고 여기서 출퇴근하라고. 예. 안 그러면 너 뒤진다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는 내가 비방을 쳐놓으려니까 여기서 군말하지 말고 무서워도 1년은 무조건 여기서 출퇴근하라고 무당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은 얘기를 듣고 집에 왔는데 머릿속이 혼란하더래요. 내가 너무나 지금 영적인 거에 지금 목매나 이 생각도 들고, 예. 근데 본인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무엇인가를 지금 들었고 생각을 하다가, 그때 그 아들 친구 어머니 그 무당의 연락처를 받아놨었거든요. 전화를 드렸대요.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아드님 그 친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기억하죠. 다름이 아니었고 이 집을 파신 분한테 요래저래 해가지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러시면요, 한번 그 집에서 다 같이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자리를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무튼 그렇게 일정 잡히면은 저한테 꼭 통보해 주시라고. 예. 미리 말씀만 좀 해주시라고. 그러면은 많은 걸 알게 되실 거라고. 알았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무당분 이렇게 얘기를 쭉 해가지고 그 집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며칠 있다가 낮에 거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몇 시에 만나기로 한지 이쪽 어머니 무당분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그 터에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중개업자분이 막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에서 1년 머물고 하면은 너 운수 대통할 거라고. 원래 악지를 누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라고. 여기가 뭐 악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부동산 쪽으로 접근했을 때 여기는 투자 목적이 아주 좋은 곳이라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무당도 1년 정도면은 충분히 이 터가 정화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상하게 둘이서 본인을 설득을 하더래요.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대요. 옆에, 그러니까 약간 나무 있는 그 뒤쪽에서 그 어머니 무당님이 걸어서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미리 와가지고 차 멀찌감치 대놓고 한쪽에 숨어서 기다려줬더만요, 그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어디 계셨냐고.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 무당분이 싹 걸어서 나오더니 그 30대 무당분 있잖아요, 여자 무당분. 거길 딱 쳐다보면서 무당이라고 빌더래요. 네.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 어린 여자, 이분 30대? 이분은 누가 봐도 지금 무당의 행색을 하고 왔어요. 지금 화장도 엄청 세게 했고요. 그냥 옷은 그 무복 이런 건 안 입었지만 딱 봐도 범상치 않은 여자다 느끼게끔 화장이랑 다 하고 왔어요 지금. 근데 이 어머니 무당분이 딱 보더니 네가 무당이다고 글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그 어린 무당이라고 할게요. 그냥 어린 무당이 쓱 쳐다보면서 아줌마 누구예요? 글더래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무당이 딱 보면서 아유 미친, 아유 씨 돈이 그렇게 좋다냐 이 미친냐 하면서 욕을, 초면인 여자한테 진짜로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음담패설을 포함한 욕을 막 아웃사이더 그 랩처럼 막 쏟아 붓더래요. 예. 그것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는 이 부동산 개발업을 하시는 분이 갑자기 앞을 딱 막더니 이런 미친이 뒤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손을 올리는 신용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나서가지고 사장님 잠깐만 하지 마봐요 사장님. 사장님만 나는 좀 빠져있자고.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이 똘부장 이 미친 뭐야, 똘부장 나가지고 장난해?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거. 나 되게 불쾌하네, 기분 더럽네 진짜 하면서 막 또 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가만히 지켜보더래요. 어머니 무당이 가만히 지켜보면서 앞으로 뚜벅뚜벅 몇 발자국 가더니 그분이 풍채가 좀 좋으셨대요. 어머니 무당분이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 분 멱살을 딱 잡더래요. 야 이 새끼야 글더래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래도 다른 사람을 죽여서까지 네가 돈을 벌어 먹어야 쓰겄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는 멍하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듣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너 이 터가 이렇게 그지 같은 곳인 거 알고 있었지?
근데 이 털을 어떻게 해야 팔아 먹을 수 있는지 너 알지? 그래서 네가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글도래요. 무슨 소린가? 이러고 있었더니 갑자기 그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 분이 약간 어버버버 하더래요. 야, 이 미친 사람아, 이거 놔, 씨! 하면서 막 손을 뿌리치고 하려고 하는데, 야, 그 어머니 무당분이 힘이 정말 좋은가. 손을 못 뿌리치시더래요. 그 남자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 뒤에 여자 어린 무당이 바깥으로 막 가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서이 쌍 하면서 막 욕을 하니까 이 여자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딱 그 자리에 멈추더래요. 진짜 분위기가 그리고 나서 한 5초 정도 정막이 싹 흐르고 멱살 잡은 손을 딱 놔주더래요. 딱 놓더니 너 신기가 있긴 있네. 근데 네가 무당이다고.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장난치고 살면은 너 이거 천벌받아. 알잖아 그 정도는. 너 내가 안 무섭니?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근데 그 어린 무당애가 눈을 못 쳐다보고 가만히 얼어붙어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 아이씨 걔 그지 같다고 가자고 하면서 이제 어린 무당 손잡고 이렇게 딱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무당이 얘기하더래요. 예. 돈이 그렇게 좋냐? 어린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어린 여자애가 그렇게 돈 때문에 이 남자 옆에 붙어서 사는 게 좋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너 그런다고 옆에서 네가 그런 식으로 이거 알려주고 그러면 너 큰일 난다. 니네 아저씨가 이 돈 다 토해내줘. 그러면은 아저씨도 괜찮을 거야. 어때? 그렇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개소리 하지 말으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여자 손 질질질 끄시고 차 타고 이제 가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무당 어머니 무당이 아이고 저것들은 뒤졌어 글더래요. 근데 차가 10m 정도 이렇게 쭉 가더니 갑자기 탁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보조석 문이 열리고 어린 무당이 막 뛰어오더래요. 막 뛰어오더니 어머니 무당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더래요. 머리를 그래 땅바닥에다 박더래요. 살려주시라고 막 빌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무당이 이렇게 쭈그려 앉더니 네가 신기가 있긴 좀 있네. 확실히 있어. 내가 누군지 보이든 살아야겠든 왜? 네 목숨은 소중하니? 다른 사람들 목숨은 하찮고? 그래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거니? 살고 싶어? 하면서 약 올리면서 또 다그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저기서 그 부동산 중개업 해주시는 분이 터벅터벅 걸어오더래요.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저기 똘부장 잠깐 나 좀 보지 글더래요. 네. 한쪽으로 갔대요. 그러니까는 똘부장 내가 뭐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고 여기가 자리는 진짜 좋아. 내가 여기 뭐 도로 나고 개발된다는 거 뻥은 아니야. 근데 이 터가 좀 그네 글더래요. 똘비 입장에서는 막 배신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내가 진짜 사장님한테 차 팔고 하면서 내가 억한 심정 가질 만한 짓을 했냐고. 아니 이 터 말해보시라고. 터가 뭐 어쨌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유명한 보신탕집이었어요. 여기가. 근데 이게 좀 특정 지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보신탕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그런 곳에 정말 유명한 보신탕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보신탕집이. 근데 그때만 해도 있었고 그리고 그 분이 들어가기 한참 전에 없어졌으니까 보신탕집이 몇 년 전에 훨씬.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2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 보신탕집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는. 근데 그 보신탕집이 또 오래된 보신탕집이었고 그 멍멍이들을 뒤에 케이지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넣어놓고 거기서 직접 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했었대요. 아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세월이 1, 2년이 아니었대요. 굉장히 유명한 집이었고 근데 이제 거기 사장님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신 이유는 모르겠고 돌아가시고 이 집이 이 터가 나왔는데 다른 분이 거기서 다른 음식 장사를 좀 하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또 네. 식당을 하는데 저녁에 일 마치고 청소하고 뭐 하고 하는데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다시 이 터가 또 나왔고 누군가 사서 이번에는 우리가 형질 변경이라고 하나요? 용도 변경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하면서 여기를 그 집 뼈다귀만 남기고 리모델링해서 사람 사는 것처럼 보일러 깔고 해가지고 좀 살았는데 이분도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돌아가신 분들 공통점이 막 무섭게 뭘 맨다던가 아니면은 막 혼자서 뭘 피운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주무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네. 본인이 이 터를 조금 눈독 들이고 있었다. 왜 그러냐면 진짜로 돈을 조금 벌 수 있을 만한 터다 여기가.
부동산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그래서 내가 좀 들어오려고 하는데 솔직히 무섭더라. 근데 저 무당은 본인이 아무래도 이쪽 부동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인데, 글쎄요, 이거는 이제 이 사람에 한해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조금 무속신앙을 많이 믿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좀 돈이 많고 그러면 가족으로 들여버린답니다, 무당을. 가족으로, 이게. 그러니까는 혼인신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는 본처는 따로 있고요. 아내는 따로 있고 둘째 각시 비슷하게 아, 무당을 드리는데 진짜로 막 이렇게 크게 된 무당 말고 이제 좀 커가는 무당들이 있죠. 신기 좀 충만해가지고 돈을 주고 뭐 스폰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런 식으로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본인 옆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게. 근데 이 어린 무당이 그래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자기가 또 아시는 분 통하고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여기 지어놓고 사람을 들여가지고 여기서 그 사람이 몇 명이 잘못되고 하면은 그나마 터가 눌러지고 막 이런 거 다 알려준 거예요. 여기까지 다 알게 되니까 너무 배신감이 커가지고 됐다고, 이미 일은 커졌고 내 돈이나 내놓으라고, 내 돈 도로 내놓으라고 딱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돈은 돌려주겠다, 이 집 그럼 나한테 다시 넘겨라, 내가 알아서 네. 처리하려니까 내가 진짜 미안하게 됐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가운데서 뭐 세금 나오고 이런 거는 둘째고 알았다고, 그러면은 그쯤 하자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무당분 있잖아요. 네. 어머니 무당분이 어느 정도 일을 끝내놓고 그 두 사람을 보내놓고 똘비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네 명의로 아직 이 집이 있을 때 너 여기 근처 관공서에 가가지고 신고하라고. 무슨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폐기물 신고하라고. 무슨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뚜벅뚜벅 뒤뜰로 걸어가더래요. 예. 딱 손가락으로 그 파리가 네모나게 앉아있던 자리 있죠. 그쪽을 딱 가리키더래요. 근데 그때는 파리가 없었대요. 딱 가리키면서 포크레인으로 저기 파고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신고하라고. 뭔 말인지 알 거라고. 시키는 대로 했대요. 그 밑을 막 파니까 와, 뼈가, 그러니까 동물뼈죠, 동물뼈.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래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서 장사할 때 큰 구덩이를 뒤에다 파고 조금 묻다가 차면은 위에다 흙을 한번 덮고 이런 식으로 했었나 봐요. 개무덤이네, 그냥, 완전히. 한두 마리가 아닌 정말 많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대요. 거기를 포크레인으로 좀 파니까 악취가 정말 진동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래서 근처 관공서에 가가지고 신고를 했대요. 내가 집을 구매를 했는데 이 집을 판 사람한테 확인을 해라. 뒷뜰에 이런 엄청난 것이 묻혀져 있더라. 이거는 폐기물법 위반 아니냐. 그러면은 이 공무원분은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내고 벌금을 매기고 원상복구 명령이란 걸 하게 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똘비손은 떠났잖아요. 그렇게까지 다 해놓고 이 집을 매매를 한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그렇게 하고 진짜로 과일 바구니랑 선물 세트랑 그 다음에 현금 좀 넣어가지고 어머니 무당을 한번 찾아뵀대요. 네. 차 타고 한참 가서 살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드님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식사라도 함께 하시라고 제가 작게나마 성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드리고 인사랑 하고 탁 하니까는 그 어머니 무당분이 진짜 고맙다고, 우리 아버님한테 못된 짓 한 그분 있잖아요. 그 여자 어린 무당하고 그 둘은 이제 얼굴 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더래요.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땅은 다 정리됐죠? 그래서 예, 뭐 정리는 됐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 됐어요. 다 잘 끝났고 그 두 명은 아마 이 세상에서 더 살기는 힘들 거예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서 서로 막 싸운 날 이 어머니 무당한테는 그게 보였대요. 이 터에 있는 진짜 그 어마어마한 멍멍이들이 이 사람들한테 다 이빨로 물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보이더래요. 네. 절대 안 놓더래요. 그리고 이 두 명이 차를 타고 가는데 차에 매달려서 따라가고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느꼈대요. 아, 쟤네들은 오래 못 살겠구나. 보아하니 저놈의 자식들이 이 터 개발한다고 했을 때 지네가 여기서 뭐 굿이라도 한번 해주던가 넋이라도 한번 달래주지 않고 진짜 못된 짓을 했구나. 쟤네가 이렇게 뼈랑 다 나왔을 때도 니들은 뒤졌다. 그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고맙다 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 뭐 귀신을 본다던가 이런 거 없이 하는데, 예. 자기는 일평생 살면서 귀신이란 걸 절대 안 믿었대요.
종교도 무교였고 네. 뭐 신당을 간다든지 점집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가 진짜로 알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분명히 뭔가는 있다. 이게 심지어 동물일지언정 얘네가 원한이 모이고 모여서 커지면 진짜 뭔가가 있다라는 걸 느꼈다고 해가지고 야. 오늘도 말이 길었네요. 제가. 너무 좋았네요. 예. 진짜로. 그리고 방금 동네꼬마님 말씀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저는 아직 제가 실제로 못 봤으니까 네, 선명하게. 귀신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거나 뭐 아니면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뭐 이야기 속에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험을 하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네. 돌빈이. 네. 내가 맞아. 이거 깜빡하고 얘기 안 했다. 말씀하세요. 왜 아버지하고 아들한테만 개소리가 들렸을지. 왜 딸하고 엄마한테는 안 들렸는지. 맞아. 그거 얘기를 안 했다. 예, 해주세요. 여기 원래 그 보신탕집 주인이 아저씨였고요. 아저씨가 모든 이러한 행위를 다 도맡아서 했고요. 예. 그 집 사모님이 밥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터에서 생을 달리한 이 멍멍이들한테는 예. 남자는 정말 무서운 사신 같은 존재였고 그렇지. 여자는 밥을 주는 따뜻한 존재였대요. 예. 그래서 유독 남자들 귀에만 이게 다 들렸고 죽은 친구 있잖아요. 죽은 친구가 정말 보신탕을 좋아하는 친구였고요. 이 얘기를 깜빡하고 안 했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왜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못 듣고 했던 게 궁금하긴 했었는데 그런 이유였네. 확실히. 네, 저도 말하다가 죄송합니다. 돌변이 때리지만은 아이고. 말아주십시오. 정신 차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 될까요?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예. 뭐 다음 주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하시겠죠. 좀 더 정진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은 돌빈님. 아이고 아쉽네요. 네 마지막에 차라리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을. 네, 저번 명절에 아들이 아빠 엉덩이는 왜 보라색이야? 그러는데 제가 여기 그냥 아빠 이렇게 페인트 칠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렇죠. 뒤에가 보라색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배경이. 예.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엔 또 이런 실수 없는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물꼬마님은 이렇게 저랑 농담도 잘 주고받으시고 이거 농담이에요. 또 실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라면 실제고 농담이면 농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도록 할 거고요. 언제나 이렇게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동물꼬마님께 항상 큰 박수 주시고 큰 응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바로 동네꼬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요? 네, 오늘도 동네꼬마님을 뵙습니다. 아이고, 저번 주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자동차 영업사원분이 겪으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이 이야기는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진짜 몇 년 안 된 이야기고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듣게 됐냐면 참 이게 시들모 참여하면서 그래도 썰 좀 풀어보라고 하늘이 내려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브랜드에 있으면 제가 이제 차를 판매하면 저를 이쁘게 봐주신 고객님이 이제 친구가 B 브랜드를 산대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아는 영업사에서 소개 좀 해주라. 근데 이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특히 수입차 브랜드였는데 저한테 문의 주신 브랜드가 이제 메이저 브랜드라고 하면은 인지도면으로 보면은 독삼사, 벤비아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메이저고 그 밑으로 이제 쭉 인지도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인지도가 조금 낮은 수입차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신차 영업을 하면서 2번 정도 이렇게 소개해줘가지고 나갔던 브랜드여서 아는 사람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사람한테 정말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한 명 소개 좀 하려고 하는데 했더니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일 하시냐고 그랬더니 다른 거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경기가 어렵긴 어렵죠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는 욕을 대뜸하면서 뭐 하면서 그지 같아서 그만뒀다고 그 직업. 그래가지고 저보다 어린 친구거든요. 친한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이 새끼가 쳐 돌았나? 어디다 대놓고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이거 돌비님한테 제가 바칠 만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세히 풀어봐라 해서 듣게 된 얘기인데 몇 년 전에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라고 하는 이제 그때 30 초반이었어요. 이분이. 똘비는 수입차 딜러였습니다. 그냥 신차 딜러인데 이제 우리가 전시장에 가면은 전시차들이 이렇게 쫙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손님들이 안 보는 사이에서 영업사원들이 이제 자주 쓸고 닦아요. 이 차를 깨끗하게 보여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 전시차가 막 들어오는 날이면 얼마나 쓸고 닦아야겠습니까? 상태가 좀 더럽게 오거든요. 영업사원들이 아침에 회의를 끝내고 오늘 새 차가 들어오니 어디 기어나갈 생각하지 말고 잠깐 기다렸다가 차 들어오면 차 닦고 오늘 어차피 차 들어오는 김에 대청소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영업사원들이 다 같이 전시장에서 이제 그 유리창 닦고 있었대요. 유리창 빡빡 닦고 좀 있으면 이제 전시차 도착하니까 전시차 넣으면 되고 빡빡 닦고 있는데 그 이른 시간에 손님이 한 명 들어오더래요, 매장에. 그날 그럼 당직자가 있을 거고 그럼 당직자가 인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손님이 내가 이거 상담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다들 유리창은 닦고 있는데 귀가 이제 쫑긋쫑긋하죠. 나 찾아온 사람인가 하고. 근데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였단 말이에요. 마스크를 쓴 사람도 있고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고객님이 이렇게 쭉 보다가 우리 자동차 매장 가면은 그 영업사원들 사진을 쭉 놓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게 있었으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쭉 보더래요. 쭉 보면서 이분 똘비님이던가 그런 것 같은데 글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막 유리창 닦다가 딱 180도 뒤로 딱 돌아가고 마스크 딱 끌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예. 놓치기 싫으니까 고객을. 그러니까 손님이 본인을 진짜로 한 10초 정도 말없이 빤히 쳐다보더래요. 사람이 되게 뻘쭘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갔대요. 그랬더니 손님이 이분이 아니던가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선택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선생님 하면서 자기도 본 적은 기억이 없더래요,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선생님 하는데 그분이 잠깐만요 그러더니 다른 분들을 이렇게 얼굴을 쭉 보더래요. 쭉 보다가 맞네요. 우리 그 똘비 딜러님 맞네. 맞아. 나 차 좀 한번 알아보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도 뭐 기억이 그니까요. 저도 날뜬말뜬한데 일단 들어오셔요. 상담실로 모신 거예요. 당직자한테 뺏기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딱 차 한 잔 내드리고 차를 상담을 했대요. 뭐 간략하게 상담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 자동차 대란이었어요. 그때가. 차가 안 나와가지고 뭐 계약은 늘 수 있습니다만은 뭐 네가 늙어 죽을 때 줄지 안 줄지 모른다 막 이런 말이 나올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가. 근데 그분이 이제 고른 그 차종도 함흥차사인 차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계약은 넣어놔야 되니까 이제 계약서는 그 자리에서 되게 쉽게 받았대요. 계약서는. 그리고 계약금도 그 처리를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누는데 이분이 되게 특이했대요. 이분이. 왜냐면 이분이 만약에 내가 전에 봤으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행색을 하고 계셨대요. 첫 번째로 요즘 분들은 잘 모르는 우리 맥가이버 머리라고 있습니다. 맥가이버 머리는 했는데 그 머리가 노랗게 염색이 돼 있었고 그 맥가이버 머리 뒷머리 끝으로는 우리 그 무지개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염색을 해놨더래요. 머리 끝만. 그리고 귀걸이도 하고 있었고 남잔데 손톱에 매니큐도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막 이렇게 칠해져 있더래요. 휘황찬란하게. 아니 이런 행색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어떻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이런 분을. 근데 너무 특이해서 상담하면서도 어디 동네 조금 이상하신 분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뭐 계약금까지 제시를 하니까 이제 계약을 그렇게 넣었대요. 싹 놓고 어찌됐건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본인을 이렇게 빤히 또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아까부터 왜 어떤 문제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계속 바라보시니까 혹시 제가 뭘 실수했어요? 물어보니까는 아니. 아니에요. 제가 또 연락 드릴 테니까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한번 좀 상담 좀 해주세요. 글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하고 고객을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저거 누구냐고. 왜냐면 행색이 너무 특이했으니까. 똘비가 글쎄 내가 오다 가다가 한번 뭐 인사를 했던 분인가 보죠? 글쎄 저런 행색은 솔직히 나도 기억은 없는데 아무튼 뭐 계약은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침부터 너 재수빨 좋다고 차 네가 다 닦으라고 막 그래서 장난치면서 그렇게 한 이틀 정도 흘렀대요.
예. 이틀 정도 딱 흘렀을 때 전화가 오는데 그분이었대요. 고객분. 그래서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받으니까는 똘비씨 오늘 뭐 일정 많이 바쁘세요?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1시간 뒤쯤 그 어디에 있는 카페에서 좀 볼 수 있겠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뭐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뭐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잠깐 얼굴 좀 보고 싶다. 올 수 있겠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글로 가겠습니다 하고 1시간 있다가 그 말씀 주신 카페에서 만났대요. 얘기를 쭉 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똘비가 뭐 지금 몇 살인지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물어볼 수는 있죠. 같은 동창이나 동문일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간략하게 그 정도는 대답을 했답니다. 쭉 대답을 하는데 또 본인을 이렇게 중간중간 말없이 빤히 쳐다보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선생님 그 말씀 중에 제가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보시는데 혹시 뭐 별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얘기를 했대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고객이 내가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직업이요? 선생님 뭐 하시는 일이 혹시 실례가 아니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는 나요? 그러더래요. 웃더래요. 웃더니 말해 뭐합니까? 일어나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시게요? 그랬더니 아니 내 직업이 뭔지 궁금하시대요.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 같이 가서 말씀 조금만 더 나누십시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잠시 후에 일정이 좀 하나 있어서 근데 혹시 오래 걸릴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일정은 없었대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요 바로 옆이에요. 가시죠. 그러더니 같이 갔대요. 고객이 안내하는 대로. 오피스텔이었대요. 고객 집을 졸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에 딱 들어가 봤더니 이게 조금 되게 오래된 오피스텔이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딱 알겠더래요. 이 사람은 무속인이구나, 무당이구나 바로 알겠더래요. 우리 무당집 들어가면 그 딱 아시지 않습니까? 딱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선생님 그 무속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더래요. 그러면서 100마디 말보다 한번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셨구나 하면서 들어가서 이제 앉았대요. 이렇게 딱 앉으니까 또 우리 그 전통 녹차 같은 거 뭐 하나 착 우려서 주면서 얘기를 좀 했대요. 너를 계속 빤히 쳐다본 이유가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실은 내가 똘비씨 매장에 갔을 때 찾던 사람이 똘비씨가 아니다. 근데 내가 왜 똘비씨를 그때 이렇게 지목을 하고 어차피 살 차였는데 똘비씨한테 왜 샀냐면 똘비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글쎄 업이 이러다 보니까 빤히 보이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냐. 우리 똘비씨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사고수가 있고 단명수가 있다. 단명 일찍 죽을 수가 있다. 그게 빤히 보이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냐. 네.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사실은 모르는데 맞다고 하고 그렇게 한 거다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이 사람도 영업을 했으니까 눈칫밥은 있어야죠. 나 그렇게 잘못 걸렸구나. 무당 영업하는 사람한테 걸렸구나 내가 지금. 네가 맨날 씹으려봐라 나한테서 뭐가 나오는지 하고. 하지만 이제 표정 관리는 했죠. 딱 표정 관리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금까지는 무사무탈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얼마 안 남았다고 너한테서 보인다고 내가 참 아쉬워서 근다고 결혼은 안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 결혼은 안 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알콩달콩 살다 가는 게 사람의 순리이거늘 참 아쉽다 아쉬워 막 글도래요. 그래서 똘비가 뭐 그래도 착하게 살면은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착하게 살아서 될 것 같았으면 세상에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없지 안 그러겠어요? 똘비씨 지갑에 혹시 10,000원짜리 하나 있어? 글도래요. 예. 뭐 10,000원짜리 하나 들어 있었답니다. 지갑에 10,000원 정도는. 그래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찌됐건 그래 10,000원 그래 내가 커피 한 잔 샀다 치자. 오케이.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빼서 드렸대요.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주니까는 10,000원짜리를 본인이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재단 앞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차려진 재단에다 10,000원짜리 하나 딱 올려놨대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 노란색 부적 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막 알 수 없게 그 빨간색 뭐 붓 같은 걸로 막 그림을 그리더래요.
뭐 한문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걸 막 그리더니 그 재단 쪽에 대놓고 부족을 공손히 두 손으로 들고 눈을 감고 한참 뭐라고 그 입으로 이렇게 입 모양 맞게 시불시불시불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한참 그러고 있더니 딱 부족을 본인한테 주더래요. 이게 그냥 주면은 효험이 없어서 10,000원이라도 내라고 했다고 오해는 하지 마셔라 그러면서 딱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예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빤스가 됐건 뭐 지갑이 됐건 항상 몸에 간직해라.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고 이게 내가 해준 거는 단명을 그나마 조금 막아보려고 하는 그 정도일 것뿐이다. 예. 그냥 본인이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으니 여기까진 내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어찌됐건 뭐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잠깐의 말을 좀 더 나누고 나왔대요. 이제 나와서 업무를 보는데 이제 그날 오후에 일을 보고 있는데 본인이 그 작은 사거리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NF 소나타 차가 와 본인 옆을 와가지고 진짜 때려 부숴버리더래요. 진짜 박아가지고 엄청 충격이 컸대요. 어우 너무 아픈데 차가 보통 그래요. 서로 못 보고 사고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공포스러웠던 게 본인 차를 빵 받았는데 그러니까 운전석 쪽을 받쳤대요. 그러니까 저쪽 차는 이제 본네트겠죠. 본인이 봤을 때는. 근데 빵 받으면 빵 받고 끽 쓰고 이제 막 하고 있으면 저쪽 차에서 내려가지고 아이고 괜찮으시냐 이게 이제 수순인데 빵 박쳤는데 하면서 엔진 풀악셀 치는 소리가 나더래요. 보니까는 박은 상태로 막 악셀을 끝까지 밟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차가 그러니까 밀리더래요. 밀리다가 이제 옆에 그 인도블럭에 부딪히면서 차가 멈췄고 그 차도 멈췄대요. 네. 그래가지고 운전석으로 못 내리니까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어깨랑 부딪혀가지고 차에 조수석으로 내려가지고 막 갔대요.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똘비가 성격이 있거든요. 보니까 야이 막 내려봐 이 개새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이제 썬팅이 좀 돼 있어서 안에가 안 보였는데 내려보라고 하면서 욕을 미친 듯이 했대요. 그 길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안 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운전석 문을 막 이렇게 당겼대요. 그랬더니 문이 잠겨 있더래요. 이 사람이 혹시 기절했나? 그때서 이제 그 생각이 들더래요. 아 기절하면서 악셀을 밟았나? 그래가지고 본인은 차를 받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119에다 먼저 신고를 했대요. 119에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깼나 보다 하고 일단은 119 신고를 후닥닥 끝내고 딱 봤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아주머니시더래요. 예. 아주머니가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데 양손이 달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거꾸로 본인이 물어봤대요. 받쳤으면서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얼굴이 진짜 새하얘져갖고 손을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얼마나 이 아줌마가 지금 뭐 긴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와 입술이 거의 보라색이 돼 있더래요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급하게 창문을 내렸으니까 손 안으로 넣어가지고 잠금장치 풀고 차 운전석 문 열고 아줌마 벨트를 끌어줬대. 혹시 벨트가 아줌마를 이렇게 꽉 잡고 있어서 그런가 하고 벨트를 끌어주고 운전석에서 잡은 손을 못 놓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손을 운전대에서 이렇게 내려드렸대요. 아주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아주머니. 근데 아주머니가 그 상태로 눈물을 줄줄줄 흐르고 있더래요.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고 아주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아주머니.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막 진짜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막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 아줌마가 보험도 가입했었고 술도 안 먹었고 경찰도 다 왔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이제 했고 어찌됐건 저찌됐건 사고 난 모양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쌍방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몸이 뭐 병원에 입원할 정도인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입원 같은 건 안 했고 딱 그렇게 있는데 요 무당이 하는 말이 스쳐 지나가더래요 자기 머릿속에. 이제 본인이 거기서 부적받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봐라 너 곧 있으면은 죽을 거였는데 살 일이 생길 거고 그런 일이 앞으로 많이 펼쳐질 거다 너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생각이 났는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 부적 받아서 살았다 치자. 어찌됐건 뭐 사고가 크게 나긴 했어도 하면서 이제 본인 차는 공업사에 들어가 있고 이제 회사 사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소장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그 시승용으로 돌리는 차 한 대를 본인이 이제 갖고 다녔대요. 그 차를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시승차인데 시승차가 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자동차 사고가 나고 만 이틀이 안 됐는데 사고가 또 난 거예요.
이때도 되게 세게 맞췄대요, 차를. 어찌됐건 시승차도 보험은 되니까 또 보험 처리를 해놓고 뭐 자기 부담금 그래요, 한 30만 원 날렸다 치고 사고가 어떻게 이렇게 나지, 어떻게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빵빵 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진짜 하는데, 사고가 나고 한 대여섯 시간 지났을 때 그 고객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예 선생님. 받으니까는 목소리가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아이고 선생님이 뭐 부적을 주신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연달아서 났네요, 제가. 아이고 참, 그래도 용케 제가 몸이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요즘 차가 좋긴 좋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 와중에도 막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두 번째 사고가 났을 때는 진짜 세게 받쳤는데 우리 차 브랜드 알지 않냐, 에어백 전개 다 제대로 됐고 차가 짱짱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멀쩡한 거다. 막 진양철 회장이 막 한 말을 본인이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다행이다고. 더 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아이고, 혀를 차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 마시라고, 뭐 별일이야 더 있겠습니까, 이 정도 액땜 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시작이면 너 어떻게 하려고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니까요 선생님, 이거 뭐 푸닥거리라도 하든지 뭘 하든지, 참 저도 이렇게 재수가 왜 이렇게 없나 참 미치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자네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 점집으로 오라고 그러더래요. 예. 똘비가 잠깐 머릿속으로 확 생각을 돌렸대요. 갈까? 에이 미친 짓이야. 그래도 찜찜한데 하다가 예 선생님 지금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사고 난 것도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 무당분이 딱 본인을 보더니 왜 사고가 나고 왜 그랬는지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니까는, 또 사고가 나고 보니까는 얼추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답이 나오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 똘비의 외모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네. 돌비 다음 가는 미남이에요. 진짜 잘생겼어요. 물론 돌비님만큼은 아니어도 꽤나 잘생기신 분인데, 이분이 얼굴을 보고 때리 맞춘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를 참 좋아했던 여자가 있는 것 같다. 너는 여자가 좋아하면 좀 마음을 받아주던지, 마음을 안 받아줄 거면은 조금 뭐 단호하게 네가 좀 도망 다니던지, 왜 그러고 살았냐고 막 그러더래요. 네. 저도 이제 뭐 워낙 외모가 잘생겼기 때문에 공감합니다만 막 꽃에 나비가 몰려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형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정답. 예. 자, 그러니까 똘비가 생각을 한 거예요. 똘비가 소위 말하는 얼굴 믿고 여자를 함부로 대한 그런 사람은 본인 입으로는 아니었답니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았다. 근데 솔직히 나 좋다고 따라다닌 여자들은 꽤나 있었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많이 이렇게 가슴앓이를 했을 수도 있죠, 누군가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금 망나니처럼 안 살았어도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딱 글더래요, 무당이.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으면 넌 어떨 것 같냐고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누군지를 알아야 제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네. 그 사람이 이름까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보이는 것만 얘기한다. 그렇습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저기 내가 자네한테 돈을 뜯고 자시고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자네 집 좀 한번 가세 그러더래요. 저희 집이요? 저희 집은 왜요? 그러니까는 저번 날에 카페에서 만났을 때 우리 똘비 딜러 차에서는 내가 그런 느낌 안 받았고, 자기가 평상시에 머무는 공간이 사람이 차 아니면 집이다. 그때 내가 회사 갔을 때 그런 느낌 없었고, 그러면 100% 집이다. 집 한 번만 가보자. 그래가지고 솔직히 기분이 많이 찜찜했대요. 그래가지고 남자 혼자 사는 집 남자가 오겠다는데, 또 이 고객님 연세가 뭐 젊은 것도 아니었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뭐 안 될 것도 없겠다. 무당이니까 한번 보여준 거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본인이 살고 있는 이제 그 원룸으로 데리고 갔대요. 정확히 표현한 원룸은 아니죠. 방이 2개 있고 그 거실로 쓸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으니까 뭐 3룸인지 뭐쩐지 딱 데리고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집 안을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딱 보는데 딱 그분이 그러더래요. 들어가자마자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문 닫으라고. 문 닫았대요. 그분이 내가 내일 아침 10시까지 집으로 올 테니까 집에 있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너한테 붙어 있네. 붙어가지고, 아이고, 참. 그니까 내가 사람 하나 살린다 했잖아. 내가 그 매장을 가고, 자네한테 그런 기운을 느끼고, 이게 우연은 아니겠지. 예. 내가 뭐, 자네한테 돈을 받고 자시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뭐, 공덕을 쌓는다. 그런 느낌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이 지금. 예.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오해받기 싫어서 그러니까 내일 집 안에 귀중품들 돈 될 만한 거는 일단 한쪽 박스에 싹 싸라고. 오케이? 글도리 형에서 알았다고 하고 다음날 아침 10시에 이분이 오셨어요. 뭐 가방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메고 오셨대요. 오셨냐고. 그러니까는 그 귀중품 다 쌌냐고. 쌌다고. 귀중품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글도리요. 예? 무슨 말씀이시냐고. 내가 오해받기 싫으니까 귀중품 싸라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집에 더 이상 훔칠 게 없는 거 맞지? 없어져도 뭐 뭐라고 욕 안 할 거 맞잖아. 그러니까는 가지고 좀 나가 있으라고. 글도래요. 그래서 예. 얼마나 나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뭐 길어야 한두 시간이야. 야, 그리고 저기 똘비 딜러 집에 쌀 어디 있어? 쌀 막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뭐 쌀은 여기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큰 밥그릇에다 쌀을 이렇게 수북히 싸터려. 그러면서 쌀 딱 놓고 나가봐.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나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케이, 나가 있어요. 나가 있었대요. 박스 들고 그 원룸 복도에 멀뚝허니 서 있는데 그것도 웃기고 해가지고 밑에 이제 차에 가 있었대요. 차에 가가지고 그냥 한참 앉아 있었는데 그 갈 때 우리가 원룸 그 비밀번호 키지 않습니까? 근데 똘비한테 그걸 물어봤대요. 네. 그 마스터키 있지 않습니까? 쇠 같은 거 갖다 대면 삐리릭 열리는 거, 너 그거 있냐고. 근데 똘비한테 그 키가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집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비밀번호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그 딱 뒤에 배터리 끼우는데 열고 뭐 버튼 누르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 1, 2, 3, 4를 본인이 평소에 썼으면은 비밀번호 바꾸는 버튼을 누르고 손으로 눈 가리고 아무렇게나 누르라고. 예.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비밀번호 모르게 하라고. 딱 그렇게 하더래요. 왜요? 그러니까 좀 이따 알려주겠다. 그래서 집 비밀번호도 바꿨고 본인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어찌됐건 마스터키는 본인이 갖고 왔으니까 언제든지 문은 열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차에서 한 1시간 가까이 기다렸대요. 뭐 담배나 빡빡 피면서 친구랑 통화 좀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올라오라고. 올라갔대요. 그러니까는 식탁 같은 데다 위에다가 뭐 이상한 구슬에다가 실 다른 거 이렇게도 있고 뭐 나머지 거는 바뀐 게 없더래요. 그리고 자그마한 짐 같은 거 하나 꺼내져 있었고, 근데 이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땀이 흥건하게 젖어 있더래요. 흥건하게. 근데 집은 뭐 난장판이 되고 뭐가 흐트러지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온몸이 땀이시다고. 그러니까는 저기 뭐 실례가 안 되면 수건 같은 거 땀 닦을 거 좀 주라고. 그래서 스포츠 타월 하나 드렸대요. 근데 그걸로 이제 막 땀을 닦으시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글쎄 내가 그렇게 용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글더래요. 네. 내가 굳이 벌집을 들쑤신 거일 수도 있고, 아무튼 난 하는 데까지 했다. 그러니까 똘비가 엄청 그때 속으로 심각하지는 않았대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아이고 어찌됐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하더래요. 이거는 뭐냐고. 그러니까는 이거 안 그래도 한번 보여주려고 하면서 그 구슬에다 실 같은 거 묶은 거를 이제 쥐불놀이 이렇게 돌리듯이 막 돌리더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돌리니까는 휘파람 부는 것처럼 휘 소리가 나더래요. 이거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이제 귀신도 부르고 하는 거라고. 이게 무구다, 무구.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뭐 어찌됐건 퇴마라고 이거 된 겁니까? 그러니까는 아니다고. 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완벽하게 된 것 같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뭐 어찌됐건 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혹시라도 헛게 보이고 헛게 들리고 아니면은 막 몸에 진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러면 한번 또 찾아오라고 본인을 막 글더래요. 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이제 그분을 보냈대요. 보내고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더래요. 내가 참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더래요. 이게 참나 내가 이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가 듣고 있고 내 기분 더럽게 찝찝하네 하면서 이런 귀신 뭐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믿고 물을 만한 사람이 똘비한테는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였냐? 여동생. 본인하고 2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현직 무당이에요.
현직 무당이었어요. 이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린 나이에 무속업을 시작을 했던 케이스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고1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학교 때리치고. 근데 여동생한테 그러면 처음부터 왜 안 물어봤냐. 20대 중반에 여동생하고 조금 트러블이 크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있었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그 자그만하게 땅을 하나 미리 증여를 하셨대요, 자식들한테. 네. 근데 부모님이 딸이 무속업의 길을 가는 거를 정말 반대를 하셨대요. 되게 반대를 했었는데 딸이 그냥 무턱대고 나 아니면 죽는다고, 그거 아니면 죽는다고 해서 그쪽 길을 간 거고, 아버지는 너는 내 딸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산을 다 오빠한테 주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좀 티격태격 그게 있었나 봐요, 좀. 엄마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는 오빠 입장에서도 그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동생이, 야, 너는 어떻게 무속업을 한다는 애가 그렇게 돈에 미쳐서 사냐 막 그러면서 좀 험한 말 했고, 동생이 친동생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조금 연을 끊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물어봐야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대요. 여동생이 이제 받아서, 오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잘 지냈어? 그러니까는 아이고, 내 연락을 또 오빠한테도 자주 못하고 그랬네. 오빠 무슨 일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오빠가 이제 와서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참 쑥스럽다만 한 번만 얘기 좀 들어줘라 그러면서 오늘까지 있었던 얘기를 쭉 다 했대요, 여동생한테. 여동생이 아이고 뭐 참 오빠도 웃기다 웃겨. 그런 일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여동생이 오빠 그러면은 나 있는 곳으로 한번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 당시에 여동생이 문경에 있었대요, 문경. 그래서 한참 차를 타고 문경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문경에 가서 여동생을 진짜 몇 년 만에 이제 봤대요. 아무리 피를 나눈 뭐 오누이라도 되게 서먹서먹하죠. 서먹서먹하게. 여동생 이제 그 신당이죠, 신당. 점집, 여동생 점집에 가가지고 이러고 뭐 이제 앉아 있으니까 여동생이 뭐라도 하나 마실 거냐고 해서 아니다고. 야, 여기 있으니까 내가 그냥 기분이 좀 근다, 우리 나가서 얘기할까? 그랬대요. 예. 여동생이, 오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지금 나한테 왔으면서 나가서 뭘 하겠다고, 여기서 볼 일은 보고 나가자, 밥이나 먹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이제 여동생이 점사를 봐준 거예요, 오빠를. 아무래도 친오빠고 하다 보니까는 뭐 신중하게 열심히 받겠죠, 점사를. 근데 여동생이 그러더래요.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 오빠가 죽을 사람도 아니고 오빠한테서 뭐 귀신이 붙었다는 둥, 자기는 그런 거 모르겠다고 그러더래요. 예. 근데 진짜로 이게 좀 절묘하게 그렇게 사고가 좀 나고, 그분이 나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여동생이 참 특이하네, 그 사람 무당 맞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무당이 뭐 무당 증명증이라고 뒤에다가 액자에 써붙여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무당이란 무당, 야, 너는 무당 맞냐?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막 째려보면서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고, 무당도 다 족보가 있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족보인지 족발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는 이상 없다는 거 아니야 네가 봤을 땐.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가자고, 오빠가 밥 사준다고. 그래서 둘이 나가가지고 이제 맛있게 밥 먹고 근처에서 방 잡아서 하루 자고 집으로 왔대요. 집으로 이제 딱 오고 한 하루 있다가 여동생이 본인 지역으로 왔어요. 온다고 했거든요. 이제 왜 왔냐, 그 고객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대요, 여동생이. 그래서 똘비가 고객한테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혹시 오늘 조금 찾아뵐 수 있겠냐. 그러니까 고객이 오라고, 뭐 혹시 또 무슨 일 있냐고. 그래서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큰 일은 없고요. 저기 아는 친구인데요, 여기도 조금 점사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데 같이 좀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오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동생을 이제 데리고 갔대요. 여동생이 본인을 친구라고 소개하라고 했으니까 친구라고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사를 보는데 똘비는 바깥쪽에 나가 있었고, 이제 여동생하고 그 고객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한참 얘기를 하더래요. 얘기를 하고, 얘기가 끝나고 무속인하고 똘비하고 뭐 간단한 안부 인사한 후에 나와서 차 타고 가는데 여동생이 그러더래요. 예. 저 새끼 무당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야, 그럼 어떻게 알아? 무당인지 아닌지? 야, 나도 네가 무당인지 아닌지 뭐 그냥 몰라.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오빠 내가 뭐라고 했어? 족보가 있다고 했냐고 안 했냐고. 무속업을 그냥 내가 어느 날 나 무당이나 해야지 하고 할 수 있는 건 줄 아냐고. 최소한 그 수순이란 게 있는 거라고. 오빠 잘 들어봐.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내가 어디 가서 자동차 영업사원이다 그래. 그래서 오빠가 나랑 대화를 나눠봐. 그러면 내가 현직 영업사원인지 아닌지 오빠 단박에 알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영업사원도 해본 적도 없는데 말하면은 뽀록이 나거든.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치. 그럼 알지. 나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이 진짜 무속인이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 무당이구나. 용하든 용하지 않든 최소한 그 정도는 알 수 있다고. 그래서 구냐고. 나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저 사람 사주 이런 것도 볼지도 모르고 애초에 책자도 없고 방에. 그리고 오빠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놓은 그 무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단 같은 거. 네. 재단만 봐도 꾸며놓은 게 저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흉내낸 거라고. 저게 오. 어디 그 뭐 영화 찍어도 저거보다는 제대로 놓겠다고. 오빠 저거 무당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더래요. 그냐고. 에이씨 나 그럼 저 사람 때문에 괜히 쫄아갖고 별 개같은 짓을 다 했네. 그러니까는 여동생이 그리고 오빠 내가 자주 이제 오빠한테 안부 전화할 테니까 그냥 전화하면은 동생 전화 쌩까지 말고 전화하면 뽀딱뽀딱 잡아요. 알았어?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여동생이 하루에 한 번씩은 그래도 이제 전화를 주더래요. 너무 고맙게도. 그래가지고 야 이제 뭐 아무리 우리가 피룰라는 오누이지만서도 야 너 요즘 오빠한테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몇 년 서로 쌩까고 살았으면 지금부터라도 서로 잘해야지 하면서 둘이서 살갑게 이제 매일 통화를 했대요. 네. 그렇게 이제 좀 몇 주 정도 흘렀을 때 그 고객이 이제 본인을 또 호출을 하더래요. 고객 점집으로 갔대요. 점집으로 가가지고 선생님 찾으셨냐고. 그러니까는 혹시 요즘 집에 뭔 일 없냐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딱히 큰 일은 없다. 근데 제가 좀 잠을 좀 잘 못 자는 거 말고 뭐가 없다. 실제로 잠드는 게 좀 되게 어려웠대요. 이게 조금 이제 몇 주 전부터 자려고 하면은 잠이 그렇게 안 들더래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러냐고. 혹시라도 그 집에서 뭔 일이 있고 하면은 지체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뭔가 느낌이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말씀 하실 건 없냐고. 그래서 아니다고. 진짜 걱정돼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불렀다고. 똘비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로는 전화하지 마세요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어찌됐건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안 그래도 바빴는데 바로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고 바로 일어나 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 일을 보는데 기분 탓인지 몰라도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이후로 그 이분 구슬 돌리면 그 휘파람 소리처럼 난다고 했잖아요. 예.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밤에 휘파람 부는 것처럼. 근데 휘파람이 우리가 불면 휘 하고 부는 게 아니고 뭔가를 돌리면 휘 이런 식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게. 네.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좀. 그래가지고 소리를 장롱인가 화장실 쪽인가 이게 되게 공포스러웠대요.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에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겠더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나는 소리면 부엌으로 가까이 가면 소리가 커지고 부엌에서 멀어지면 소리가 작아져야 될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었대요. 아니 내 방에 있어도 소리가 똑같이 들리고 부엌에 가도 똑같이 들리고 거실에 가도 똑같이 들리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소리가 내 머리 위에 계속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특이했대요. 약간 고주파원 같기도 하고 내가 청각의 이상이 있나 이 생각도 했대요. 근데 그건 아니니까. 근데 이 소리가 한 2-3일간 반복이 됐대요. 밤에. 잠은 안 오지 소리는 들리지. 좀 그러더래요. 그 여동생한테 얘기를 했더니 여동생이 아니 오빠한테 뭐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그런 거 무시하라고. 오빠 왜 그래 그쪽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동생이 무당이니까 오빠 그런 거 없다고 막 딱 잘라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동생은. 근데 소리는 들리고 다 말할 데는 없고 돌아버리겠더래요 진짜. 그래서 고객을 찾아갔대요. 무당이 아니다고는 했지만 여동생이 선생님 소리가 좀 들린다고. 왜냐면 이런 일을 예견한 건 이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집 비밀번호 어떻게 했냐고. 저 비밀번호 이거 마스터키를 열고 다닌다고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확실하냐고. 확실하다고. 너 살고 싶냐 죽고 싶냐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똑바로 말하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려니까. 너 살고 싶어 죽고 싶어 그러더래요. 살고 싶죠. 선생님 살고 싶죠.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막 뜸을 들이더래요. 근데 이 순간은 우습진 않았대요. 예. 뭔가 분위기도 그랬고 본인 생각도 그렇고
선생님 말씀을 좀 해주셔요. 그러니까는 나 너한테 돈 받을 생각은 없어. 글도래요. 처음부터 그러셨죠. 근데 네가 뭔가를 신에게 바쳐야 신이 너를 도와줄 구실이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예, 그러겠죠. 뭐 그래 한 뭐 돈 30만 원, 돈 20만 원 얘기하려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겠죠 선생님. 네 목숨값이 얼마냐?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예? 뭐 제 목숨값이야. 뭐 사람 목숨이 돈으로 환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안 되지. 안 돼도 네가 생각했을 때 네 목숨값이 얼마일 것 같냐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는 사람의 목숨값은 다 정해져 있고 다 똑같다 이거예요. 이 고객 말은. 네. 예? 얼마입니까 그 액수가?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네가 내놓을 수 있는 전부 아니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액수가 다 똑같아.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바치는 거야. 그게 지 목숨값인 거야. 너 네 전 재산이 얼마냐고. 글쎄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덜컥 겁이 나더래요. 이거 뭔가 나한테 빨대 꽂았구나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거야 저도 뭐 확인해봐야죠. 뭐 그러니까는 아니 내가 너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랬냐고 이 사람아. 참 또 사람 말을 곡해하네. 그러니까 살고 싶냐고 막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예 살고 싶죠. 그러니까는 어디 보자 하면서 그 이제 뭐 옆에 음력 달력을 하나 놨더래요. 음력 달력을 막 쳐다보면서 어디 보자 다음 주 이날이 뭐 어쩌죠 하면서 다음 주 목요일 너 시들물 볼 생각 하지 말고 일로 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뭐 그날 그럼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올 때 깨끗이 몸 다 단정하게 샤워랑 다 하고 양말부터 빤스부터 네이까지 전부 다 흰색만 입고 오라고. 알았어 글도래요. 알겠습니다. 네 거 통장이며 금붙이며 다 가지고 오라고. 그건 왜요? 그러니까는 누가 돈 가져오래? 야 통장 가져오면 내가 마음대로 통장에서 뭐 돈이 빠져나가냐? 내가 돈 달라고 안 한다고. 그냥 살고 싶냐고. 그래서 살고 싶죠. 그러니까 가지고 와 글도래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까지 시간을 보내는데 와 그 밤에 난다는 그 고주파음이 휘파리 소음이 뭐 그건지 진짜로 그게 이제 매일 들리고 여동생한테도 막 얘기를 했는데 여동생은 그렇게 짜증만 내고 짜증을 내니까 그 얘기도 더 이상 못 하겠더래요. 짜증은 내도 여동생이 매일 전화해가지고 뭐 안부는 묻고 서로 얘기는 하고 그랬는데 여동생이 그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하는데 본인 귀에는 들리고. 네. 근데 차마 여동생한테 이 고객한테 뭐 한다는 말은 못 했대요. 여동생한테 하도 욕을 처먹을 것 같아갖고 그 얘기는 못하고 뭐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목요일이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 거 뭐 이렇게 조금 비싼 시계, 그다음에 본인이 끼고 다니던 반지 뭐 이렇게 몇 가지랑 그다음에 통장이랑 해가지고 들고 갔대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돌비님이 통장을 갖고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갖고 갔답니다. 뭐 시계랑 반지랑 뭐 이거 갖다 던져봤자 이거 뭐 돈 몇백 되지도 않고 이제 갔대요. 가니까는 그분이 촥 기다리고 있는데 약간 이제 무당집도 좀 더 꾸며놨더래요. 뭔가 그럴싸하게 뭔가 준비를 좀 해놨더래요. 딱 들어가가지고 오피스텔인데 이제 방문도 있고 조금 안에 원룸형 오피스텔이 아니고 사무실처럼 문도 있고 좀 그랬대요 거기가. 딱 들어가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는 이리 오라고. 다 가지고 왔냐고. 예. 예, 다 가지고 왔다고. 이게 네가 가진 전부가 맞냐고. 예, 전부 맞다고.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네 목숨을 걸고 진짜 전부 맞냐고. 그러더래요. 예, 맞습니다. 올려놓으라고. 쫙 올려놨대요. 그러더니 큰 A3가 큰 거 맞죠? 그 종이 A4보다 훨씬 큰 종이. 그거를 하나 이렇게 쫙 놔주더래요. 큰 종이를.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 올리더래요. 그러면서 금붙이랑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옆으로 빼놔버리고 통장이랑 이런 것들을 쫙 올려놓고 나 이 방에서 지금 나갈 거라고. 자, 나 이 방에서 나갈 건데 자, 첫 번째 통장 있지? 자, 이 통장 비밀번호를 적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 종이는 네 안주머니에 갖고 있으라고 하더래요. 나 줄 거 아니다고. 너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나 너한테 돈 달라고 안 한다고. 이게 돈으로 되는 건 아니고 아니 너 막말로 내가 너한테 돈 다 내놓으라고 너 내놓을 거냐고.
그 내놓을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는 다들 사고 나서 뒤지고 뭐 하다 뒤지고 그런 거라고. 사람 욕심 때문에. 네. 나 뻔히 다 안다고. 근데 너는 내가 살리하지 않겠냐. 적으라고. 네가 다 갖다 바치는 그 마음만 보여주는 거다고 이게. 그리고 그 종이는 그냥 네가 갖고 있다가 가지고 나가라고. 의식이 끝나면. 근데 진짜 살고 싶으면 정확하게 적으라고. 장난은 치지 말고. 나 보여줄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거 통장을 놓고 적고 이게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종이 채 말았대요. 통장하고 종이 채 말아서 이제 본인 주머니에 넣었대요. 한쪽 주머니가 빵빵하죠. 싹 넣으니까는 그분이 딱 들어와가지고 오케이 다 그러면은 한 거 맞냐고 긁더래요. 그래서 얘 다 준비했다고. 그러니까는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 기도를 시작할 테니까 눈 감고 뭐 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딱 들어갔대요.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우리 스펀지로 만든 검은색 계란판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방음 부스 같은 데서 쓰는 거. 예. 그거를 방에다가 다 붙여놨더래요. 싹 붙여놨더래요. 딱 그 방에 들어가니까 귀가 먹먹해지더래요. 소리가 안 울리니까. 오, 이런 공간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의식을 할 때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하고 방문을 딱 닫는데 와, 진짜 방문을 닫으니까 귀가 엄청 먹먹해지더래요. 소리가 이제 안 울리니까 기분이 진짜 오묘하더래요. 눈 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눈 감고 뒤에서 그 무당이 본인 머리에다 손을 이렇게 얹고 무당도 그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습 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그러고 이게 한참 있었대요. 그러니까 똘비도 눈 감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와 이런데 눈 감고 가만히 있으니까는 어이구 진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와 이러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지났을까? 좀 졸리긴 졸리더래요. 갑자기. 그래갖고 얼마나 더 이러고 있어야 되지? 뒤에서 저러고 있는데 돌아볼 수도 없고 하다가 그 우리가 눈 감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 그 고등학교 시간에 다 그랬잖아요. 꾸벅꾸벅 하면서 고개가 팍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살짝 팍 하고 떨어져. 아이고 혼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머리에서 손을 싹 떼더래요. 손을 떼시네 하고 이러고 있는데 손을 떼고 이렇게 뒤에서 사람이 움직이면 미묘하게 바람이 이렇게 샥 느껴지잖아요. 뭔가 바람이 이렇게 샥 느껴지고 나가시나? 근데 뭔가를 이렇게 득득득득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참지 못하고 뒤를 확 돌아봤대요. 근데 딱 돌아봤을 때 보였던 모습은 무당이 철물점에서 파는 검정색 고무망치를 들고 있었대요. 뭐야? 고무망치를 머리 위로 들고 있는 모습이었대요. 딱 돌아봤을 때. 그걸 보자마자 소리 지를 시간도 없이 몸을 옆으로 굴렸대요. 몸을 빡 굴리니까는 그 손이 확 내려오면서 본인 있던 자리를 쿵 하고 풀고 지나가더래요. 똘비가 눈이 휘둥그레갖고 뭐야 막 그랬대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이런 그러면서 갑자기 그 망치를 들고 본인한테 막 달라들더래요. 망치를 휘두르면은 이렇게 막잖아요. 팔로 딱 막으면서 팔을 맞았는데 고무망치가 맞아보면요 고무가 아니대요. 진짜 이건 뼈 부러진대요. 맞아보니까. 네, 이게 고무망치는 고무가 아니대요. 빵! 하고 이제 옆으로 막 하고 하는데 두려웠대요. 와, 나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가? 우와! 하면서 어찌됐건 똘비가 뭐 그렇게 힘이 약한 사람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 체형이 뭐 이렇게 왜소하지 않아요. 똘비가. 거기서 똘비도 달라든 거예요. 진짜 너무 아픈데도. 그러니까는 이 고객은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았어요. 조금 이제 마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는 망치로 본인을 위협을 하니까 똘비가 뒤편으로 물러서니까 그 타이밍을 이용해가지고 문을 열고 딱 나가버리더래요. 근데 문이 안에서 안 열리더래요. 문이 잠겨 있었대요.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발로 빡 찬 거예요. 몇 번이나 찼을까? 문이 덜렁 하는데 와, 문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저기요! 살려주세요! 막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는데 말도 안 울리고 방음부스 돼 있으니까 이거 뭐 얘기도 안 새나갔겠구나 싶고 창문조차 없었대요. 가운데 끼어있는 곳이라서. 와, 이거 난리 났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데
발로 차다 보니까 문 쪽에 이제 방음 그 해놓은 것들은 이제 좀 찢어져 나갔고, 막 그 찢어져 나간 데다 발로 더 차면서 저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그쪽을 통해가지고 다급하게 통화하는 고객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어서 빨리 오라고. 일이 틀어졌다고. 빨리 오라고 하는 통화 그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좀 격양된 소리로 막 통화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개소린가 해가지고 막 발로 찼대요. 막 발로 차고 거기서 이제 미친 짓을 한참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나중에 안 거지만 본인 발 뒤꿈치에 금이 갈 정도로 그걸 찼대요. 그렇게 미친 듯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바깥에서 똑똑똑 하면서 문 두들기는 소리가 막 나면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막 두들기고 있더래요. 누가.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뒤졌구나.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런데 그 바깥에서 초인종 누르면서 문을 똑똑똑 하자마자 고객이 쪼르륵 달려나가서 문을 열더니 누구야! 막 긁더래요. 예. 이건 또 뭔 일인가 안에서. 그러면서 막 살려주세요 소리를 막 지르고 있으니까 문이 펄컥 열리더래요. 문이 펄컥 열려가지고 딱 쳐다보니까는 여동생하고 경찰분들이 와 계시더래요. 이게 뭔 상황인가. 막 이러고 있는데 여동생이 살았다 그러더래요. 야 이게 뭐야.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진짜 그러는데 사람이 우리가 뭐 귀신을 보거나 너무 무서우면 바지에 실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서운 걸 볼 때 실례를 본인이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걸 당해보니까 긴장이 풀릴 때 나오더래요. 나도 모르게. 이게 무서울 때 나왔던 게 아니고 긴장이 뭔가 풀리면서 어이구 왜 하면서 보니까는 지렸더래요. 그때 여동생이 보면서 여동생이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래요. 예. 그러면서 오빠 살았다 그러더래요. 나 좀 살려줘. 그래가지고 부축 받고 나가고 이제 일처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자, 여기서 그 고객이라는 사람은 뭐였을까? 아주 전가가 화려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아주 전가가 화려하신 분이었고, 이 고객 같은 경우에 누군가한테 빨리 다급하게 오라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못 밝혔대요. 이제, 요 고객 같은 경우는 쉬운 얘기로, 예. 크게 한몫 땡겨서 이 나라를 뜨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고객이. 사기를 치려고 하면은 돈을 잘 안 내놓는다. 근데 어떠한 종교적 이유로 뭘 하려고 하면은 돈을 내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막 이 사람은 되게 특이했던 게 보통 가면은 뭔 소리냐고 내가 무슨 이 사람을 해하려고 했냐 막 이렇게 발뺌을 할 것 같은데 크게 발뺌도 안 했대요. 와, 섬뜩하네. 그냥 들어가서 좀 이따 나오면 된다. 예. 어차피 내가 뭔 말 해도 나 전과도 있고 니들이 어차피 엮어서 나 늘 거 아니냐. 하려고 했다. 근데 죽일 생각은 없었다. 내가 죽일 거면은 미쳤다고 고무망치를 휘두르고 있겠냐. 쇠망치를 휘두르고 있지. 생각을 해봐라. 예. 이 사람 그 비밀번호 통장으로 돈 빼고 뭐 그러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고객이 갖고 있던 핸드폰도 싹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자동으로. 네. 이제 여기서는 고객의 얘기는 아니고 이제 추측이 이루어지는 건데 각종 대부업체 연락처들이 막 나왔어요. 거기에서. 와,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똘비 명의로 돈을 끝까지 땡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똘비란 한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온갖 돈을 다 긁어서 이 나라를 뜨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 티켓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잡은 거지 않을까 싶었대요. 계획했네, 완전. 그래요. 예. 계획 오케이. 다 좋아. 신박해. 일반 사람들이 이제 사기쳐선 안 통하니까 그래. 이렇게 짱구를 굴린 거 인정. 좋아. 근데 여동생, 본인을 어찌됐건 살려준 여동생 있지 않습니까? 여동생이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여동생이 이 고객한테 가서 둘이 대화를 한참 나누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여동생은 우리가 화경이라고 하나요? 선명하게 보이는 거. 이렇게 떠오르거나 그렇게 보이는 거, 예. 너무 선명하게 봤대요. 너무 선명하게. 이 집에서 오빠가 죽어 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은 되게 단호하게 얘기하더래요. 오빠는 오빠의 명의로 뺄 수 있는 돈을 다 빼고 오빠의 5장 6부는 다른 곳으로 다 팔려갔을 거라고. 내가 분명히 거기까지 봤다고.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매일 전화를 한 거라고. 예. 그 전에 내가 도와주는 건 어차피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대요. 여동생이. 예. 천기누설이라고 그러죠.
내가 천기를 누설해버리면 이거는 지금은 피해갈지 몰라도 그 다음엔 더 큰 화살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 네. 그래서 나는 오빠한테 내가 화경으로 봤던 그 느낌의 그 시간 전쯤 해가지고 오빠한테 매일 전화를 건 거라고. 매일. 언젠간 이런 일이 내가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을 내가 너무 강하게 봤다고, 선명하게. 아니나 다를까 오빠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 오빠한테 전화를 미친 듯이 했는데 안 받아서 바로 신고를 했다고. 잘하셨다. 예, 그리고 오빠한테 바로 널러간 거라고 나는 막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는 여동생이 그 집을 찾는데 신고를 이제 했잖아요. 근데 조금 여동생도 약간 이제 여기서 좀 하나 이렇게 빈틈이 있는 게 정확한 주소를 좀 헷갈렸던 거예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막 경찰들도 이게 장난 전화인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우왕좌왕할 때 여동생이 진짜 미친 듯이 두드러 밟아갖고 해당 도시에 도착을 해서 같이, 왜냐면 사람이 길을 찾아갈 수는 있으니까. 예. 다행히 오빠가 어디에 뭐 이렇게 팔려가서 뭐 하기 전에 갔던 거고. 그래서 이런 일을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사람이 싫어서 그만뒀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건 아니다고. 네. 내가 일을 그만둔 이유는 따로 있다고. 그래서 뭐 때문에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같은 영업직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저밖에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을 겪고, 그러니까 소장한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 수입차는요, 딜러사들이 있어요. 딜러사. 네. 그래갖고 뭐 서울로 따지면은 뭐 돌비라는 법인에서 서초점, 방배점, 강남점 이렇게 운영을 막 해요. 하나의 법인에서. 여기에도 이제 그런 법인이었고 해당 법인에 대가리를 앉혀놔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리 소장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냥. 다른 이름은 부르긴 하는데 거기서는 소장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건 사건화가 되고 좀 공론화도 할 예정이다 하니까는 돌비님 같으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괜찮냐? 네. 그런 고객은 진짜 콩밥을 먹여야 된다. 근데 딱 그러더래요. 너 이거 어디에다 뉴스라도 한 줄 나오기만 해보라고. 너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거 사건 처리도 원만하게 처리하라고. 너 말 안 나오게 하라고. 딱 글더래요. 본인은 뻥 쪘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왜냐면은 내용이 좀 재밌으니까 주변에서도 물어보고 좀 그랬었대요. 여기저기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러니까는 야, 고객을 이유야 어찌 됐건 깜빵에 보내면은 우리 매장 이미지가 뭐가 되겠냐고. 우리 브랜드 이미지가 뭐가 되겠냐고. 나 이 직업 더 해야 된다고. 너 내 앞길 박지 말라고. 절대 이거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어디가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한테 막 X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회사는 그만둔 거래요. 근데 이거는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공감은 합니다. 예. 위에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우리를 진짜 사람으로 안 보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그 직업은 그만두게 됐던 거고. 네. 그래가지고 사람도 무섭고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 동료들도 무섭고 그래서 그만뒀다고 이 얘기를 뭐 한참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돌비 공포 라디오라고 내가 그 혹시 아냐 그랬더니 참 죄스럽게도 모른대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아주 나쁜 사람이죠. 모를 수가 없죠. 진짜. 아무튼 너무 화가 나게 모른다고 해서 제가 그래도 화를 꾹 참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국민으로선 당연히 그 가입해야 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에서 내가 조금 이 얘기를 해도 괜찮겠냐. 네네. 그랬더니 뭐 브랜드만 밝히지 말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본인 지역도 조금 밝히지 말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면서 뭐 얘기를 좀 맞춰보니까 여동생 지역은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딱 그 정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그 동백꼬마님 말씀대로 이게 모를 수가 없는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일단 저도 같이 가죠 뭐. 어딜요? 그분에게. 오셔요? 예, 그러니까 뭐 아까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몽둥이질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셔야 되니까. 세상에 진짜 저는 아니 돌비 공포 라디오는 모른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 나랑 장난하나? 아니 돌비님 그러잖아요. 이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바로 이제 방송 끝나고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지인이니까 잘 달래볼게요. 돌비님 참아주세요. 고무망치로 준비를 해야죠. 저는 그냥 빠따로만 끝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정말 섬뜩한 또 현실공포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함께 빠따 준비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동네꼬마 형님 말씀대로 모르시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또 지인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찾아갑니다. 네, 저랑 동네꼬마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단이 나지 않으려면 주변 분들, 가족분들 다 알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별별공포 라디오 많은 분들께 여러분들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